안녕하세요. 새아이 엄마 봉플루입니다. 5회 영상에서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학생 때는 열심히 사는 것의 증거가 바로 공부다 라고도 아이와 자주 대화했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번 시간에 마저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나요? 또 왜 돈을 벌어야 하죠? 인간의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언젠가는 병들어 죽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인생에선 안 좋은 시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이겨내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우리 부부는 늘 그렇게 아이들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일단 아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는 적정 예산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수험생들 지원이야말로 예체능 포함해서 너무나 천차만별이죠. 차이도 엄청납니다. 많이 쓰는 학생하고 또 적게 드리는 학생하고요. 일단 우리 집 수준과 형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요. 꼭 필요한 경우는 오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비용 들이는 걸 아까워하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 같은 상황에선요. 그와 함께 학교 또 과를 잘 선택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그 막내 아이 같은 경우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했었는데 공과대학으로 전과에 성공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가 났었고요. 이제부터 공과대학 학생이 된 거예요. 이 얘긴 따로 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그 편입, 전과, 복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회에 이어서 또 게임 얘기를 더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둘째 아이는 그 과학고를 1학년 다니고 그 다음에 일반고를 2년 다녔습니다. 과학고에 들어가 보니까요. 나름 우리 아이도 중학교 때 전교권에 있었다 하는 아이였는데 너무 잘난 친구들이 많은 거였어요. 기본 준비가 참 많이 된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아이가 내신은 따야 되겠고 대학은 가야 되겠고 또 수가는 너무 잘하는 아이들 팀에서 이길 자신이 없고 해서 얘가 내린 결론이 다 같이 처음 시작하는 과목을 열심히 해보자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선행을 물화생까지는 하는데요. 지구과학은 잘 안 하고 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과목을 정해서 아주 열심히 했나 봐요.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100등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첫 시험에서 30몇 등을 한 거예요. 지구과학은 1등급 맞았더라고요. 사실 과학고의 1등급은 그냥 국가대표 물리천재나 KMO 국가대표들이나 가능한 건데 우리 아이가 또 지구과학 과목에서 그걸 해낸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들 똑같은 출발선인 과목으로 등수를 확보하고 내신을 챙겼던 거구나 싶었어요. 어차피 내신이란 게 수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 과목 평균이니까요. 그걸 알고는 아이들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애가 게임을 잘해서 게임처럼 학교 공부도 전략과 전술을 실전처럼 잘 짜서 이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더 시간이 지나고 지금 봤을 때는 아이의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구나 싶어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무기가 무엇인지 자기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대비하고 자신의 전술을 무기에 맞게 잘 짜야 이길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의 긍정적인 면은 어디까지나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게임 권장하면서 시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꽤 늦게까지 게임을 했어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중반까지는 한 것 같아요. 이 방송 아이들이 보고 졸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요즘 스마트한 세대라 스마트폰을 본인이 직접 자제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어쩐다 하지만 수험생활 끝내고 보니까요. 고등학교 3년은 게임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요.
특히 롤 같은 게임이잖아요. 아들 있는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게임당 40분, 50분인데 그걸 하고 있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조절하면 된다고요? 아이들이잖아요. 절대 안 돼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게임은 절대 반대예요. 앞으로 120년, 130년 수명 동안 할 수 있는데 지금 딱 2년, 3년만 참자라고 설득해 보세요. 그렇게 과학고등학교를 다니고 1학년 말이 되었는데요. 수가 단위수는 높아지고 성적은 조금씩 떨어지고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설득해서 동네 일반고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과거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제 블로그에도 과학고와 일반고의 장점, 단점에 관한 이야기 쓴 블로그도 있고요.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나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인스타 DM이나 메일을 주시면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기자 TV에 나가서 이야기 드렸을 때 몇 분이 어떤 질문들을 해오셨었어요.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쌍둥이들은 2명 다 서울대 직윤을 각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면 다 아시죠? 서울대 수시에만 있는 전형으로 아마 올해인가부터는 아마 정시에도 직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3년 동안 학교에서 내신 1등을 유지한 아이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쌍둥이 여동생은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사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쌍둥이 중에 아들은 공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발표날 두 방울 오가면서 기뻐서 울고 또 위로해주고 슬퍼서 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의문 드시죠? 지역균형 전형 같은 전형은 우리 동네 같은 동네에서는 사실 1.0대여야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통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거 성적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과거 1년 성적까지 다 들어가는 게 맞고요. 내신에요. 사실 과거 때 내신은 1대가 아니잖아요. 1대이기가 힘들죠. 고등학교에서도 과탐 2 과목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이제 지역균형을 많이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직윤의 기회가 생겼던 거고요. 서울대 입시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서울대는 절대적으로 정성평가를 합니다. 학원 설명이나 뭐 학교에서도 다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대학에서 입학 사정을 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의미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실제 숫자로 나온 등급보다도 질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등급까지 감안해서 아이를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2등급하고 일반고 2등급하고 같이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들은 일반고끼리 원서 등급을 기계로 돌려서 기본적으로 등급이 안 되면 다 떨어뜨리고 평가를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반해서 서울대는 여러 차원에서 아이들을 다각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에요. 일반 전형으로 쓰느냐 직윤으로 쓰느냐를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했고요. 상담했지만 도저히 등급이 직윤에서 합격할 등급이 아니다. 학교에서 이제 말렸죠. 일반 전형으로 쓰셔라 하고. 하지만 바로 그 전에 이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서울대가 2020학년도부터 합격한 아이들 상위 70%의 평균 등급을 전형별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등급을 보니까 우리 아이 등급보다 훨씬 높았지만 상위 70% 외에 30%의 가능성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일반 전형의 그 필기 수학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였고 아이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다 맞아야 합격이라는 그런 마음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윤으로 아이와 상의 후 결정하고 자리를 옮겨서 이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다 맞아야 합격이라는 마음 부담이 있었으므로 직윤으로 아이와 상의 후 결정하고 과도 저는 자연대 낮은 과를 추천했고요. 아이가 공대 상위과를 고집하여서
아이 생각대로 지원했었습니다. 반 포기했죠, 저는. 고3 때 의대 생기분과 설명회를 갔었는데 지역균형이라도 1.0대에 합격한다는 건 절대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낮은 확률이었지만 거기에 당락을 걸었다는 게 참 많이 불안한 일이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수학경시대회나 뭐 물리경시대회, 교내대회 1등의 그런 상들이 있었고 물리 토너먼트, 전국대회 등 좋은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밀어붙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아이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아이가 결정한 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까요. 등급이 조금 낮아도 아이의 역량을 자소서나 생기부 또 면접으로 보이면 합격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요즘은 또 자소서는 없어졌죠. 수시지균의 일입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들은 인스타 DM이나 메일로 주세요. 다음 시간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추천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새아이 엄마 봉플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